11번 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석상은 원성왕릉 앞에 세워진 무인석이다. 자, 원성왕은 이제 통일신라기 독서산품가를 마련한 왕으로 유명하죠. 따라서 이것은 쉽게 통일신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여기 뭐 흥덕왕릉도 있죠. 예, 장보가 청해진을 세우게 해준 그 왕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무인석을 보면 이제 당시 서역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신라가 아라비아 등 서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일 신라기에서 이제 경제 활동 물어보는 것은 거의 다 뭐 장보고밖에 없어요. 장보고의 그 청해진 설치 해상 장악, 예, 흥덕왕 때 828년,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그에 더 나올 수 있다면은 이제 그 울산항이 경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국제항구로서 이제 아니 항구로서 크게 자리매김을 했다. 당항성 외에 요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죠. 의창, 춘대 추나 봄에 곡식을 꿔주고 가을에 갖게 해주는 이 의창 제도를 마련해서 빈민을 구제한 나라는 고려가 되겠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했다. 말이 유명했다는 건 목축업을 하는 것이고, 자, 목축업으로 유명한 나라 이제 발해가 되겠죠. 예, 발해의 손빌분말이 유명합니다. 외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교육을 했다. 자, 조선은 이제 외관을 설치를 해서 이제 일본과 교육을 했죠. 그다음에 경시설을 통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자, 이거는 고려도 되지만 이제 조선도 경시설을 통해서 시전을 감독했고, 나중에 이제 계층이 되죠. 경시서에서 평시서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왕이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시키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반원 정책이죠.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사람 바로 공민왕이죠. 예. 공민왕의 재위 시기는 1351년에서 1374년인데 잘 모르더라도, 자, 1270년 개경한도를 통해서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되고, 자, 위화도 회군은 공미랑 다음인 이제 우왕 때 있었던 일이죠. 따라서 해당될 수 있는 시기는 마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공민왕의 그 반원 자주 정책 좀 더 알아본다면, 이제 그 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된 계기가 이제 이연종이라는 사람의 이제 건의를 통해서인데, 뭐 호복, 변발 이런 원의 풍속 없애고, 원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 없애고, 뭐 쌍성 총간부를 무력 수복하고, 뭐 기철 등 친원파를 제거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관제를 다시 복구를 시키죠. 문종대로. 뭐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던 신하 이심염을 살해했다. 이거 바로 무신정변이죠. 1170년입니다. 이 이후의 사실을 고르는 문제인데, 보통 무신정변과 관련돼서 많이 물은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농민 천민 반란,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1176년 바로 정중부가 집권 시에 이러한 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은 이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요거 외에 이제 또 무신정변 이후에 농민 천민의 반란에서 많이 나온 것이 이제 그 차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난 1198년,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뭐 그 이전이 될 것 같으네요. 자,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예, 인종 때인데 의종 전 임금인 이제 1126년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면서 문벌세계에 모순이 드러나고, 다시 문벌세계가 서경파와 개경파로 갈라지면서 이제 분열이 심했죠. 그러다가 묘총의 서경 천도 운동을 김부식이 진압을 하고 1135년
그 다음에 개경파가 집권한 다음에 김무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이 1145년이고요.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은 것은 인종전인 예종 때인 1107년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별무반을 이제 설치를 했었죠. 다음에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 이제 문종 때 지공고 과거 시험관으로 했던 이제 최충이 이제 구제학당을 통해서 효시로 해서 사학 12도가 발달하게 되죠. 이 문종대의 지공고니까 문종이 1046년에서 1083년에 제위했으니까 뭐 그 정도 되겠고요. 이후 이제 상대적으로 관학이 위축이 되자 이제 그 예종 등이 이제 뭐 칠제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관학진흥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무신직공기와 관련된 거 망이망소인한 3번이 되겠고요. 1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온 것은 자, 이 우편은 고려 현종 10년에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소배하위 10만 대군을 물리친 장면입니다. 이른바 그 기주대첩이라고 그러죠. 거란과의 항쟁과 관련돼 있는데 거란의 3차 침입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란이 그 이전에 이제 1차도 있겠고 이제 2차도 있게 되는데 자, 이거 왜 쳐들어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고려가 이제 당시 이제 그 거란 요 나라가 이제 그 중원 송나라를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먼저 가까운 고려를 먼저 배후진 고려를 먼저 굴복시키기 위해서 1차 침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서희의 외교로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이제 입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이것을 무시하고 또한 이제 고려에서 2차 침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그 강조의 정변이 있었습니다. 목종을 폐위시키는 것이죠. 이거를 빌미를 삼아서 입조하지 않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쳐들어왔는데 자, 이때는 이제 그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선전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또 이제 강화를 하게 되고 입조를 약속을 하고 이제 고려가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입조를 하겠다 강화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약속을 이제 번번이 어겨요. 그리고 강동육주도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란의 이제 3차 침입은 이제 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이러자 이제 강동육주를 이제 반환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강동 육주의 문제는 이제 바로 이 청천강 이북쪽 바로 이쪽 지역이 되는데 요라든지 요 사이에 여진도 있고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잘 모르더라도 강동 육주가 거란하고 관련이 있다 알면은 거란의 침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죠. 개경까지 침입한 홍건적을 이제 몰아냈다. 이건 이제 중원 대륙에서 이제 온 것인데 원명 교체기 이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인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 쳐들어오는데 1359년 1차 침입 때는 서경에 함락이 되고 1361년 2차 침입 때는 개경에 함락이 돼서 국왕이 복주 경북 안동까지 피난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뭐 이방실, 뭐 안우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물리쳤고요. 그다음에 몽골의 침략을 처인성에서 물리쳤다. 김윤우 등이 처인북에서 이건 몽골의 침략을 관련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붕의 땅을 수무했다. 앞서 문제도 났지만 공민왕 때에 원이 돌려주자는 영토 이것도 이제 몽골하고 관련돼 있고요. 내륙까지 쳐들어왔던 왜구를 황산에서 무찔렀다. 자, 그 요거는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황산 대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뭐 이건 이제 왜구랑 관련이 된 것이죠. 이제 거란 쪽하고 관련된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강동 육조 또 입조의 문제 이런 것이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뭐뭐 지역의 유적가의 인물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바닷가로 되어 있는 거로 봐서 주변이 이렇게 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고려 궁지가 있고, 고인돌이 유명해요. 그러면 이것은 강화도가 되겠죠. 강화도가 몽골의 침략 당시 이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로 유명한 곳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지만, 각각 어디냐면 강화도, 그 다음에 고창,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천, 이렇게 세 군데가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강화도 지역과 관련된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하였다. 자, 병자호란 때 국왕과 이제 세자는 이제 남한산성을 피신했지만 이제 뭐 복림대군 등 비빈 등은 옛날부터 이제 그 왕실은 거의 다 이제 강화도로 많이 피신을 합니다. 고려 이후로. 이때 이제 김상용이 이제 김상원의 동생인데 유명한 이제 김상원 이제 김상용 이제 안동 김씨로서 그 주전론을 주장한 사람들이죠. 주화파가 아니라 최명길 같은. 그래서 부절 왕실의 부절이 아니라 신위 이거는 걸 모시고 갔는데 이걸 가지고 갔다가 이제 쳐들어오고 청군이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오니까 폭약을 지고 결국 순절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병자호란 때 외교장각 도서가 여기 강화도에 있었죠. 맞고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했다. 이건 개성의 선주교라는 데죠. 다리.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고 어재현이 이끄는 부대가 미군과 맞서었다. 바로 신미양요 때 광성보전투. 자,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설치되었다. 자, 맞습니다. 자,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화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 전기에는 이제 4대 사고를 해가지고 서울의 춘추관, 그 다음에 전주, 성주, 충주 네 군데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호남 지역만 일본군이 왜군이 이제 제대로 침략을 못했죠. 그래서 전주 사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것을 다시 필사를 해서 어디 어디로 이제 하게 되느냐. 자, 춘추관도 하나 있지만, 자, 춘추관, 그 다음에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평북, 묘향산,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산, 또 오대산, 그리고 강화도에 보면 이제 그 만이산이 있죠. 예. 이 네 군데로 이제 옮겼다가 다시 이 만이산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족산이라는 데가 있죠. 정족산 성전투 양안수에 이 정족산 쪽으로 이제 사고를 옮기면서 강화도에도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온 것은 자, 국보 15호이고 경북 안동에 소재 있고 단층 맞배의 주심포 건축물로 배흘림 양식 이 건물은 우리나라 남아있는 목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치가 높다. 자, 주심포 양식 고려 후기 세 개지 건물은 꼭 외우죠. 자, 바로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봉정사 극락전이 왜 가장 오래됐다고 판단이 되냐면 자, 여기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대략 13세기 후반경에 이제 중수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보통 중수는 150년 정도 걸리니까 14세기 14세기 초 자, 잠 말이네요. 14세기 초에 중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그게 그렇다면 이제 그것보다 이제 그 150년 정도 앞서야 이제 그 처음 기록이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건축이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략 13세기 아마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수석사 대웅전은 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 여기 그 3, 4, 5는 다 조선 후기에 나온 그러한 건축물이 됩니다. 예, 조선 후기 건물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화엄사 각항전, 뭐 김제 미륵사 극락전, 그다음에 어,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요 세 개는 이제 그 10, 17세기 양반 지주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불교 사원이고요. 크고 화려하죠. 그다음에 뭐 논산 쌍계사 대웅전이라든지 뭐, 뭐 안성 뭐, 뭐 안성에 있는 뭐 성남사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제 몇 개는 이제 18세기고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전등사 대웅전은 이제 그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한국사 등급시는 가끔 나와요. 이것도 이제 17세기에 이제 추정이 되는 뭐 이제 교과서 사료는 뭐잘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다 조선 후기의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건 몰라도 되니까 아무튼 가장 오래된 것은 안동 봉종사 극락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자료의 화폐를 제작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화폐 제작 이거 하면은 나올 게 뻔해요. 고려 숙종 때 뭐 주전도감을 이제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화폐를 많이 만듭니다. 뭐 해동 통보, 뭐 사만 통보라든지, 뭐 해동 중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구라고 불리우는 은병, 은으로 또 만든 것 등이 있죠. 예. 자, 아무튼 이건 이제 고려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화폐, 뭐 병란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고려 시대 경제를 물어보는 것인데 뭐 바로 나오네요. 고려시대 무역한 건 병란도인데 예성강하고 개경에서 가깝죠. 여기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아라비아 상인까지 들어와서 고려란 이름이 코리아로 우리날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어느 시기인지 살펴보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조선 후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 농업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나 모내기법이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고 조선 초까지는 남부 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아시고요. 다음 계약조를 맺어 일본과 교역을 하였다. 이거는 조선 전기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예, 조선 초기 이제 세종 때 계약조를 통해서 세견선 50척, 세삼이 200석을 한도를 둬서 일본과 교역을 했죠. 그 전에 이제 부산포, 연포, 제포 등의 삼포를 개항했고요. 다음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이거는 이미 신라 지증왕 때 이미 이러한 감독기구 동시전이 존재하였습니다.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런 건 다 조선 후기에 들어온 이제 구황작물인데 외래한 것이죠. 감자, 고구마는 다 이제 신대륙에서 이제 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18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인 그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자이고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려 하여 불교의 문제를 했다. 바로 대각국사 의천 진울 뭐 단골 손님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교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흥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청사를 세워가지고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해동천태종을 이제 개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논리로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것이 교관겸수, 교종의 방법과 이건 선종의 방법이죠. 이것을 겸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교정의 방법은 이론적인 것이고 선종은 실천적인 것이죠. 이걸 둘 다 강조하는
교강견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뭐 이 사람하고 같이 대비돼서 많이 부르는 사람이 바로 진울인데, 진울이 바로 1번하고 관련돼 있죠. 진울은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조계종을 창시를 하는데, 이 사람의 내둔 화두는 뭐냐? 바로 돈오 점수 정해 쌍수. 자, 돈오라는 거는 한꺼번에 문득 다 깨닫는 거예요. 점진적인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문득. 이게 선정의 방법인데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더 수행을 한다. 교정의 방법을 더 써라. 정의라는 것은 선정적인 방법이고, 해는 지혜, 지식, 이론. 교정의 방법을 같이 겸하여 수행하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틀린 것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이치설을 주장한 사람은 진울의 제자인 해심, 수선사 2대 우두머리였었죠. 그 다음에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이제 전남 강진에서 주도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그 참여하는 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진울과 비슷한 시대의 요세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 풍모를 기록한 왕호 청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8세기 때 활용했던 통일신라이죠. 해초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선조실록 무슨 선조실록인가, 이거는 이제 전란 임진왜란에 대한 연대기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왜적이 대거 침략해왔다. 부산진이 함락이 되면서 첨사 정벌에 전사했고, 이어 동래부가 함락이 되면서 부산 송상인도 전사했다. 왜군이 쳐들어온다면 부산 쪽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이제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죠. 그러니까 이건 개전 바로 당일이 되겠죠. 1592년 4월 14일 날 일어났죠. 자, 왜적이 총 출동하여 추격하기에 한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자, 한산도 대첩이죠. 자,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시점은 1592년 7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 첫 승리 옥포해전은 이제 1592년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승전을 거두고, 이순신 장군이 승전을 거듭할 쯤에 이제 의병 활동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율이 행주에서 왜적을 대표하자. 이제 행주 대첩이죠. 자, 행주 대첩은 이제 1593년 2월에 있었는데요.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지금 이게 뭐 침략해서 거의 뭐 보름 만에 서울에 바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탄금대에서 이제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역부족으로서 전사했고요. 자결했고요. 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수군이 활약을 한 시점이 이제 5월 달부터, 그 시점에서 이제 의병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제권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원군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양선을 이제 탄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592년 말경이 되겠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신나게 이제 잘 나가다가, 자, 1593년 1월에 명군이 일본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벽제관 전투인데, 여기서 명군이 대패를 하면서 일본군이 또 타기가 반대로 올랐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이 행주 대첩으로 일본이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장군 멍군이 된 것이죠. 자, 이 행주 대첩 이후로 명과 일본은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서로 뭐 좋게 조선을 뭐 불안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한 1597년 정유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아주 대규모 그런 전투는 이제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이순신이 노량에 도착하니, 자, 이순신의 노량대첩, 이순신의 전사, 이게 임진왜란이 끝나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1598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시작과 끝을 알면 되죠. 가에서 시작해서 라로 끝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고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둔다면 이제 명량대첩도 연도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순신의 3대 대첩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597년 9월이 되겠고요. 자, 한산대첩, 3대 대첩, 이순신의 3대 대첩, 한산대첩 1592년 7월, 명량대첩 1597년 9월, 그 다음에 노량대첩 1598년 11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가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향약식사방 자주적 의학서 이거 한번 뭐 세종대왕이죠. 자주적인 거 나오면 무조건 다 세종대왕입니다. 중국과 다른 우리 것에 이제 기반을 둔 것이죠. 우리 풍토에 맞는 의학서이다. 자 세종대왕 때 있었던 것을 찾는 것인데 세종대왕이 자주적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자주적 역법서가 또 있겠죠. 달력 이게 바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바로 칠정산이죠. 예.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칠정산 네 편이 있는데 자 중국의 수시력뿐만 아니라 서역 아라비아 쪽의 회해력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양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든 그런 역법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세계 지도인 고려 만국조도가 전해졌다. 이거 뭐 정확한 연도를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조선 후기에 그 당시 그 명말 총추에 보면은 이제 예수의 서양 예수의 선교사들이 북경에 와서 이제 서구 문물을 많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고려 전국도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이 알고 있던 그러한 세계보다 더 넓고 강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문연구소인 유희의 업문지 이것도 역시 그 조선 후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전 충영이다 한글 선생님이었다. 이거 뭐 조선 후기죠. 자 최초로 병리책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영조 때 활약을 했던 정상기가 이제 제작한 지도책이죠. 자 그래서 다 조선 후기이고 칠정산 이것이 세종대왕 때라는 거. 그리고 뭐 하나 더 알아둔다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이제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 아주 능률적이고 글자 모양도 아름답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농사직설, 자주적 농법서 등등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